건축물의 표현 중에 투상도를 볼게요. 뭔가 상상해서 그린 도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투시도라는 게 곧 나올 건데, 투시도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대로 그린 게 투시도입니다. 같지 않다는 얘기죠. 투상도는 평면도, 단면도, 전개도, 입면도, 단면 상세도 등 정면 또는 측면으로 투영된 형상을 그린 건데요. 이게 실제로 평면도를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방이 있고 뭐 거실이 있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실제로 집을 이렇게 보긴 어렵죠. 집을 잘라서 이렇게 눈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상으로 그렸다고 해서 투상도가 되겠고, 우리 단면 상세도도 그래요. 집을 실제로 잘라서 이렇게 지붕을 그리긴 어렵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상상으로 그린 것들을 투상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상도 중에서는 이렇게 입체로 표현하는 투상도가 있는데, 등각 투상도, 부등각 투상도, 이등각 투상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먼저 등각 투상도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만나는 모서리가 여기도 120도, 여기도 120도, 여기도 120도, 이렇게 360도가 같은 각으로 나누어져서 건물이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하고, 눈으로 봤을 때 왜곡이 되어서 이렇게 보일 리가 없겠지만 이렇다고 가정을 하고 그리는 게 등각 투상도고요. 부등각 투상도는 이렇게 각이 좀 다르게 나와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각과 이 각과 이 각이 다르게 나오는 게 부등각. 그리고 이 세 개의 축 중에서 두 개는 같고 하나는 다르게 한 거, 이등각 투상도, 이렇게 나옵니다. 자, 투시도는 시점에 의한 분류로 나누는데, 일반 투시도는 보통 사람이 선 자세에서 건물을 보았을 때의 투시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건물을 보게 되면 모서리를 바라보면 대략 이런 느낌으로 건물이 보이게 됩니다. 선 자세에서 딱 봤을 때 이렇게 앞쪽이 좀 왜곡이 되고 뒤로 갈수록 작아 보이는 형태, 창문도 마찬가지 이렇게 뒤로 갈수록 작아 보이는 게 일반적인 투시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감도라는 것은 우리가 시점이 매우 높이 있어서 건물을 볼 경우의 높이입니다. 새 조자고 새가 보는 것 같은 도면인데요. 우리 아파트 전단 같은 거 보시면 이렇게 단지가 위에서 보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새가 날았을 때 건물을 바라보는 정도의 투시도라고 해서 조감도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소점에 따른 분류는, 일단 1소점 투시도는 화면을 그리려는 물체가 화면에 평행 또는 수직으로 놓이는 경우인데요. 어떤 소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그림이 1소점 투시도고요. 일반적으로는 실내에 주로 활용이 됩니다. 2소점 투시도는 두 개의 소실점으로 3차원 공간과 나타나는 경우인데요. 양쪽에 하나의 점이 있고 이렇게 벽의 옆면을 코너에서 바라봤을 때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소점이 두 개가 생기는 이런 점입니다. 소점은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이 선들이 서서히 가다가 사라지는 점을 소점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3소점 같은 경우에는 1소점, 2소점을 표현할 수 없고 시점이 높은 경우인데요.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한쪽으로 하나, 그리고 이쪽으로 둘, 그리고 한쪽으로, 이쪽으로는 셋.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세 개의 소점이 생기는 경우고, 이렇게 높은 부분에서 바라봤을 경우에 생기는 것이 3소점 투시도입니다. 자, 투시도 용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정점은 스탠딩 포인트라고 해서 이렇게 사람이 서 있는 발의 위치가 정점입니다. 물체를 바라보는 사람이 서 있는 위치고요. 시점은 아이 포인트로서 눈이 있는 위치예요. 여기서부터 어떤 물체를 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라고 보고요. 땅으로부터 대략 한 1600 정도 또는 1500 정도, 그 정도 높이에서 그림을 그리는 게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자, 그리고 화면은 이렇게 도면이 그려지는 면을 화면이라고 합니다. 기선이라는 것은 그라운드 레벨인데요. 이렇게 화면과 바닥이 접해지는 선입니다. 자, 기면은 이렇게 물체와 사람이 서 있는 면, 이 부분을 기면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수평면이라는 것은 시선축에 수평되는 이 가로축, 그것이 호리젠탈 라인이고요. 수평선과 만나는 이 부분을 수평면이라고 해요. 건축 설계 도면 종류를 보도록 할게요. 우리 배치도, 평면도 우리 계획에서 잠깐 봤던 내용이긴 한데 좀 더 자세히 나옵니다. 자, 먼저 배치도는 부지에 땅에 건물을 배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문은 여기, 정화조는 여기, 주차 라인은 여기,
뭐 이런 식으로 건축물과 부지, 도로의 위치 관계, 부지 내의 여러 시설 지형 등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렇게 접해 있는 부분에 도로, 4m 도로, 6m 도로 이런 식으로 도로와 위치 관계까지 표현이 됩니다. 건축물은 1층 평면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부지나 건물이 소규모인 경우는 건축물의 평면도 또는 지붕 평면도와 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규모일 경우에는 따로 그리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방위가 있고요. 기준점이라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0이 이 도로인지 이 대지인지를 기준점을 잡아주는 거고요. 도로의 상황, 그리고 도로면과 집안면과의 관계인데, 이 도로가 마이너스가 되는지, 마이너스 100인지, 예를 들어서 이가 원점일 때, 또는 플러스 100인지 그걸 확인하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도로보다는 높게 집안을 다져 올려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지 내에 어떤 건물이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 표현을 하는 것이 배치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면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고요. 바닥을 그린다고 해서 플로어 플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건축물을 각 층 바닥에 1에서 1.5m 높이 정도에서 수평 절단한 면을 투영하여 나타내는 것. 건축 도면의 가장 기본적인 도면입니다. 예를 들자면 집이 이렇게 있고요. 이 집의 허리를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벽체가 어떻게 돼 있고, 개구부가 어떻게 돼 있고, 그리고 면적은 어떤지, 창호의 위치와 개폐 방법까지도 표현을 하는 것이 평면도 되겠습니다. 단면도는 건축물을 수직으로 잘라 그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기초, 지반, 바닥, 처마, 층 높이와 지붕 물매 등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평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평면도를 보시면은요, 벽체의 형태가 먼저 나오고요, 지붕의 모양도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개구부를 어떻게 여는지, 여닫이 무는지 이런 것들 알 수 있고요. 창문도 어떻게 여는지를 평면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단면도 같은 경우엔 이렇게 지붕의 물매는 기울기를 이야기하는 건데, 물매나 높이 같은 것들을 알 수 있고요. 지붕의 형태와 기초의 형태까지 알 수 있는 것이 단면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면도인데요. 건물을 밖에서 봤을 때 어떤 모양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인면도고, 이런 마감재라던가 지붕의 형태, 벽의 형태, 개구부의 형태까지 알 수 있는 것이 인면도입니다. 전개도는 건물 내부의 인면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나타낸 내부 인면도를 말하며 인테리어 도면으로 많이 쓰입니다. 두 개가 유사한 것 같지만 내부인지 겉모습, 외부인지에 따라 명칭이 달라요. 자, 상세도는 건물의 주요 부분을 상세하게 확대하여 나타낸 도면이고, 각 부재의 종류, 형상, 치수 등을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3각법이라는 투영법을 이야기할 건데요. 이건 이 건물 또는 물체를 내가 어디서 보는가에 따라서 그려지는 거예요. 제3자의 입장에서 내가 얘를 바라볼 때 정면에서 봤다 그러면 이렇게 정면도가 되고요. 내가 얘를 봤을 때 왼쪽에서 봤다 그러면 좌측면도. 제1각법은 나를 기준으로, 근데 그 나가 사람이 아니라 이 물체를 기준으로입니다. 이 물체의 정면이 어딘지 이렇게 되는 건데, 얘는 바뀌어요. 이 물체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이쪽이 좌측, 이쪽이 우측, 이 두 개가 바뀌는 특징이 있습니다. 각 구조부의 제도입니다. 구조부를 어떻게 그릴 것인가인데, 구조 부분이라는 것은 기초, 기둥, 보호, 슬랩, 지붕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건물 자체의 무게와 사람 및 물건의 중량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구조부라는 아이고요. 지진이나 바람 등 외력에 저항하고 안전한 공간 구성을 이루는 것이 구조부고요. 구조에 따라 나무 구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골 구조 등이 있습니다. 재료 표시 어떻게 하는가인데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보통 이렇게 세 줄 들어가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돌은 이렇게 선 한 번, 점선 한 번, 선 한 번, 점선 한 번. 인조석은 실선이 2개, 점선이 하나. 자, 벽돌은 이렇게 들어가는데 얘가 뭐랑 똑같냐면 치장 목재랑 같이 나와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아마 치장 목재에 조금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이 벽돌보다는 치장 목재를 위주로 이 사선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블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교차되는 무늬, 집안은 이렇게 45도, 135도 왔다 갔다 하는 모양. 목재 구조재는 이것도 맞고요. 좀 작은 규모는 사선 한 번만 그어도 목재 구조재다 라는 뜻이고요. 합판은 이런 모양, 잡석은 좀 특이하죠. 우리 실기시험 칠 때 많이 그리는 건데요. 미리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개폐 방법별 창호 기호인데요. 여다지문은 어떤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하면서 닫히는 거, 우리 일반적인 방문이고요. 미서기문은 이렇게 두 개가 왔다 갔다 겹치면서 열리는 것이 미서기문. 미닫이문은 벽에 숨거나 벽과 겹쳐지는 게 미닫이문이에요. 자재문은 자유회전문인데 이렇게 축을 기준으로 180도가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 유리문이 보통 그런데요. 유리문 아니고도 이런 현관문이나 이런 목문도 이렇게 경첩이 180도 열리면 자재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자재로 움직인다고 자재문이고요. 이렇게 뺑글뺑글 도는 것은 회전문, 이렇게 한번 접어주는 것은 접이식문, 주름문은 이렇게 좀 부드러운 형태입니다. 주름문은 조금 더 가벼운 소재 플라스틱 같은 것들로 이렇게 주름을 지어서 커튼처럼 접어주는 게 주름문이에요. 망사문은 방충망 같은 거일 수도 있고요. 그 안에 망 자체가 문을 이루는 게 망사문입니다. 파선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오르내리창과 고정창은 개념이 다릅니다. 오르내리창은 이렇게 중간에 틀이 있지만 밑에 있는 이 틀이 위로 올라가면서 열리는 거, 밀어 올리는 거고요. 그리고 고정창은 열 수 없는 거, 선이 하나, 선이 두 개, 그 차이고, 문제에 뭐가 많이 나왔냐면 셔터가 많이 나왔습니다. 1점 쇠선입니다. 이거 위로 굴려서 올리는 거잖아요. 옆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어떤 굴리는 아이가 있고 얘가 말리면서 올라갔다가 또 풀리면서 내려오는 그게 셔터인데 기호가 1점 쇠선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창호 기호인데요. 스틸 도어, 철문, 이것은 앞글자를 따서 SD, 알루미늄 도어는 알루미늄 합금 도어라고도 불리우고 AD입니다. 스틸 윈도우, 철창, WW는 우드 윈도우, 목재창, 그리고 이거 시험에 꽤 나왔던 거 스테인레스 스틸 도어인데요. 이거 뭐랑 많이 헷갈리셨냐면 강철문 아닌가요?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철문은 스틸 도어, 그냥 스틸 도어고, 자, 플라스틱 도어는 합성수지 창인데 우리 하이샤시 같은 거 PW라고 보시면 되겠고, 스테인레스 스틸 셔터 SSS, 그리고 파이어 스틸 도어는 방화문이고요. 이거 한번 좀 중요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호는 재질이 먼저 나오고 용도의 순이에요. 앞에 파이어 스틸, 방화, 그리고 도어. 자, 그리고 표시 기호 볼 건데요. C는 기둥, 칼럼이고요. G는 가다, B는 빔인데 두 개가 다 보긴 본데 큰 보와 작은 보가 구분되는 거. 그리고 푸팅이 F, 벽이 W, 슬랩이 S, 여기까지는 어떤 구조체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이제는 어떤 기호인데 랭스가 L, 길이, 위스가 W, 하이트가 H, 에어리어가 A, 볼륨이 V, 티크니스가 THK, 그리고 라디우스가 R, 디아메타가 지름. 이 두 개를 바꿔놓고 문제에도 꽤 많이 나왔고 나머지도 앞글자를 딴 거니까 한 번 더 정리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조적조 벽체를 제도를 하는 거예요. 손으로 제도하는 겁니다. 축척과 구도를 먼저 정하는데 CAD랑은 개념이 좀 다릅니다. 이게 지금 종이에 그리는 거기 때문에 어떤 종이에 몇 분의 몇으로 중간에 그릴지 좀 쏠려서 그릴지 그걸 먼저 정해요. 그리고 집안선과 벽체 중심선을 그려주고요. 그리고 벽체를 그립니다. 그리고 재료 표시를 하고요. 콘크리트 3줄 넣어야지 하고 치수를 매겨주시고요. 명칭을 적어주고 이 순서입니다. 이거 한번 꼭 정리하세요. 문제에 꽤 많이 나왔습니다.